생각을 싹싹 점수를 싹싹 싹싹 수학입니다. 20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이번에는 선택과목 미적분. 이번 미적분은 좀 평이했죠? 그나마 이제 29번에서 조금 시험장이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기출에서 조금 학습을 해봤었다면 그래도 충분히 풀 수 있었을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30번이 킬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상당히 쉬웠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옛날 가형에서의 30번 수준의 문제는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확통이나 기하 간에 이제 격차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아마도 수능 때까지도 이런 기조는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히 23번부터 27번까지 3점짜리 문제들은 기본 개념만 숙지하고 있으면 대부분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니까 만약 이제 그 중에 틀렸던, 실수가 아니라 이제 진짜 몰라서 틀렸던 그런 학생이 있다면 남은 70여일 동안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 복습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문제 23번. 23번은 이제 지수 로그에서 기본적인 수렴 관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승 빼기 1이 ln a로 수렴한다 라는 거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죠. 근데 이제 만약 혹시나 이게 왜 이렇게 수렴해서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요 분자를 t로 치환한다면, 그러니까 a의 x승 빼기 1이 t라면 결국 a의 x승이 1 플러스 t고 우리는 x를 로그 a의 1 플러스 t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저 리미트를 다 t에 대한 걸로 바꿔줄 건데 x가 0으로 갈 때 t는 여기서 이제 a의 0승이니까 1 빼기 1이죠. 그래서 t도 0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리미트가 t가 0으로 갈 때 x가 이제 우리가 바꿔놓은 로그 a의 1 더하기 t 분의 t인 거고, 여기서 이제 t를 분모 분자에 이제 나눠줘서 분자는 1이 되고 분모가 t분의 1의 로그 a의 1 더하기 t. 그리고 이제 로그의 성질상 이 계수는 로그의 진수의 지수로 올려줄 수 있겠죠.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 로그 a의 1 더하기 t의 t분의 1승. 그런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죠. 정말 잊으면 안 되는. 요게 2의 정이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게 로그 a의 2 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로그에서의 역수는 밑과 진수를 서로 뒤바꾸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ln a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갖고 23번을 풀어보면 분자에서 1을 더하고 빼고 하는 테크닉, 그래서 4의 x승 빼기 1에서 2의 x승 빼기 1을 이제 뺀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분수를 반 갈라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는 ln4, 뒤에 거는 ln2. 그래서 서로 빼는 거니까 진수끼리 나눠주면 되므로 결론은 ln2가 돼서 1번이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정의들이니까 이렇게 로그 값 수렴하는 거, 그리고 자연상수의 정의, 2의 정의,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24번 기본적인 부분적분 계산 문제죠. 다만 이제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를 사인 x로 바꿔놓고 계산을 하면 되는 건데, 되게 이번 시험이 1번도 그렇고 이런 깨작깨작한 요소들이 되게 많죠. 네, 뭐 어쨌든 계산을 해보면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x 사인 x dx.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인 x가 한번 미분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 부분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코사인 x가 0부터 파이까지 에다가, 그래서 앞에 게 요 뒤에 코사인 x가 미분된 걸로 본 거니까 요번에 뒤에 인테그랄에 오는 건 x를 미분된 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 dx.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거는 파이와 0을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마이너스 파이 코사인 파이에서 0을 넣은 건 어차피 0이니까 굳이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뒤에 거는 플러스로 부호를 이렇게 바꿔준 다음에 계산을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러면 뭘 미분해야 코사인이 나올 것이냐? 뭐 당연히 사인이겠죠. 그래서 뒤에 건 사인 x가 0에서 파이까지. 자, 근데 코사인 파이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 앞에 괄호는 그냥 파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뒤에 거에 파이를 대입해도 0이고 0을 대입해도 0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앞에 거 그냥 파이만 남겠네요.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25번 수열의 극한 문제인데,
이건 솔직히 눈썰미가 빨랐던 분들이라면 그냥 눈으로 풀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세하게 하나씩 좀 풀이를 해보자면 이 리미트가 6으로 수렴하는데 분모는 이미 상수니까 당연히 수렴하죠. 그러면 분자도 수렴해야만 이 분수 통째로 수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분자가 12로 수렴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A에는 15로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값을 구하라 그랬던 이거를 계산해보면 리미트를 보내면 결과적으로 분모의 A에는 그러니까 요 A에는 15로 갈 거고 그러니까 10 더하기 2n 분의 분자에 있는 An도 당연히 10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10n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건 당연히 5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결론은 5번. 그 다음에 26번 적분의 활용,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인 거죠. 일단 우리가 부피를 계산하는 과정 자체만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넓이를 문제에서 친절하게 이렇게 검게 칠해줬죠 또. 그래서 이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1에서부터 2까지 적분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결국 요 함수값인 거죠. 그래서 넓이를 일단 먼저 좀 써보면 넓이가 저 루트의 제곱인 거니까 루트가 베껴지고 그냥 2x제곱 더하기 1분의 kx가 한 면의 넓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게 1부터 2까지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부피는 1부터 2까지 저 넓이를 적분하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분을 하면 될 텐데 뭐 여러 가지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그냥 분모를 통째로 t로 놓고 치환 적분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분모를 t로 놓는다면 dx dt가 4x니까 결과적으로 4x dx가 dt로 바뀌는 거고 그러면 우리 원래 이 인테그랄을 이제 치환하면 x가 1일 때 그러면 t는 3이죠. 마찬가지로 x가 2일 때 t는 9겠네요. 그래서 3부터 9까지의 적분이 되고 분모는 t고 이제 kx dx를 바꿔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4x dx에 4분의 k를 곱한 거니까 4분의 k dt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 이제 4분의 k 같은 거는 인테그랄 바깥으로 빼서 써주는 게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4분의 k 빼고 t분의 1 dt가 되겠네요. 그럼 결국 적분하면 ln이 되겠죠. lnt가 3에서부터 9까지 그래서 ln9 마이너스 ln3이 돼서 4분의 k 곱하기 ln3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그 부피가 2ln3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k는 8이겠네요. 그래서 3번. 그 다음 27번. 이거는 맨날 나오는 국밥 문제죠. 프랙탈 도형 문제. 그래서 프랙탈 문제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등비급수의 수렴 그래서 1-r분의 a라는 공식을 갖고 계산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공비, 닮은 비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닮은 비를 제곱해서 나오는 넓이 b로 r을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도형에서의 넓이 a를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보통 a나 r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쉽고 하나는 어려운데 이 문제는 이제 어떤 게 쉬울지 풀어보면 알게 되겠죠. 일단 그래서 직사각형이 가로가 4고 세로가 1이래요. 하나씩 그림에 쓰면서 문제를 좀 읽어 내려갈게요. 그래서 가로가 4고 세로가 1이다. 그리고 대각선의 교점을 2라고 했고 그래서 대각선의 교점 2라고 했고 그래서 대각선을 뭐 그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대각선의 절반의 길이와 길이가 똑같은 이렇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붙였다라는 거네요. 양쪽에. 그래서 직각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서 붙이고 그 위에 새롭게 또 직사각형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짓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겠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결국 밑변과 높이가 4대 1이라는 정보네요. 그리고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 네.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첫 번째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한 변의 길이, 직각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할 거고 그러면 대각선의 절반이겠네요. 원래 직사각형 대각선의 절반.
하나씩 그래서 차분하게 계산을 해보면 대각선의 길이는 루트 1 더하기 16이겠죠. 그래서 루트 17이고, 그래서 한 변의 길이 a to d1 요거는 2분의 루트 17이겠네요.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분의 루트 17. 자, 그러면 첫 번째 넓이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 하나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변이니까 2분의 루트 17의 제곱. 근데 양쪽 두 개니까 곱하기 1을 또 해줘야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7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항은 4분의 17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닮은 비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닮은 비를 계산하려면 결과적으로 a2, b2의 요 변의 길이, 이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변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a2, b1, b2를 이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요 변들의 길이는 구할 수 있으니까. 직각이등변 삼각형에서 변을 알기 때문에 1대1대 루트 2죠. 그래서 각 변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 끼인 각도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제 끼인 각 표현하는 걸 한번 해보면은, 요 쪼매난 처음에 하나의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면 당연히 양쪽 대칭이니까 여기도 세타고, 그러면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2세타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다 더하면 180도 파이가 나와야 되는데, 각자가 45도, 45도니까 둘이 더해서 그럼 90도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더해도 90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랗게 칠했던 삼각형의 끼인 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해줄 건데, 그러면 하나씩 좀 써서 해보면, a2, b2의 제곱은 아까 요 빗변이 루트 2를 곱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2분의 17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17 곱하기 루트 2의 제곱.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배에 또 두 번 곱하면 제곱이네요.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는 거니까 같은 게 계속 반복되네요. 여기에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가면은 얘를 제곱하면 4분의 17 곱하기 2니까 2분의 17이네요. 그러면 2분의 17 더하기 2분의 17 마이너스 2배의 2분의 17 코사인 2세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세타는 사인 2세타죠. 사인으로 바꿔서 쓸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인 2세타. 그래서 결국 17 마이너스 17 사인 2세타가 되는데, 그럼 우리가 사인 2세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아까 여기 이쁘게 사인 2세타를 딱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저 삼각형에서 사인 2세타를 넓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요 높이가 2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삼각형 A1, D1, E1의 넓이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넓이를 변 곱하기 변 그리고 끼인 각 사인 2세타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17 곱하기 이거는 루트 1을 곱하면 안 되고 그냥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2분의 루트 17 곱하기 2분의 루트 17 곱하기 사인 2세타인데, 이게 결국 높이를 요렇게로 해석하면 높이가 2인 거니까 밑변이 1, 높이가 2겠죠. 그러면 결국 넓이는 1인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2분의 1부터 쓸게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그래서 결론은 1. 그래서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8분의 17 사인 2세타가 1인 거니까 사인 2세타가 17분의 8이겠네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그랬던 A2, B2의 길이로 돌아가서 요 사인 2세타에다가 사인 2세타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공간이 없네. 잠깐만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17 마이너스 8이 돼서 9가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A2, B2의 길이는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길이가 3이니까 결국은 닮은 B가 4대 3이고 넓이 B는 16대 9가 돼서 공비가 16분의 9겠죠. 그래서 이제 급수 계산을 하면 1-16분의 9 분의 첫 번째 항의 넓이 4분의 17이었죠. 그래서 4분의 17. 그러면은 16분의 7 분의 4분의 17이니까 28분의 16 곱하기 17이라서 4로 약분해주면 7분의 68 3번이네요. 계산이 좀 길긴 했는데 뭐 어쨌든 요 색칠한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다는 것만 발견하면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었죠. 그러니까 코사인 법칙은 꼭 이제 도형 문제, 수원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기저기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28번. 도형에서의 극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넓이를 세타에 대해서 잘 표현하면 되는 문제인데 일단 상황 자체는 많이 나오는 4분원이죠.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이고 반지름이 1인 4분원을 줬다. 그리고 호 위에 어떤 점 P를 찍어서 A, C, D까지 이르는 거리가 일단 모두 같다. 그래서 얘네들은 표현을 해놓고 가면은 일단 이 길이가 똑같고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있냐면 D와 C를 이렇게 찍었는데 D를 지나고 OP와 평행한 직선이 PA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OP와 DE는 서로 평행하다. 평행하단 말이 뭐 되게 어렵게 해놨네요. 그래서 얘는 평행하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하나씩 각도들을 놔볼 건데 어쨌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에서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래서 세타와 짝이 지어지는 각도를 알파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쪽 각도도 알파, 이쪽 각도도 알파라고 놓고 그래서 세타 더하기 2 알파는 파이이다. 이 관계를 가지고 나머지 각도들도 설정을 할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놓을 수 있는 각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쪽 PD와 PA가 같았으니까 이것도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 삼각형이 이제 얘랑 닮음이겠죠. 그래서 각도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A 쪽이 알파면 D 쪽도 알파여야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위에 꼭지각도 한쪽이 세타가 되고 그러면 이쪽은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네요. 자, 이제 그렇게 놓고 나서 평행했었기 때문에 OP와 D가 평행했었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이쪽 각도도 알파 마이너스 세타가 되니까 여기도 세타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색칠된 G 세타의 범위도 똑같은 모양의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알파. 그 다음에 F 쪽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현의 길이가 같으니까 결국은 OC를 이었을 때 그 중심각이 같을 거예요. 합동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세타가 되고 마찬가지로 이쪽도 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F 쪽의 나머지 두 각도, 요 검은 두 각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결국은 꼭지각이 2알파 마이너스 세타니까 계산을 좀 해보면 결국 파이에서 세 내각의 합은 파이니까 파이에서 2알파 마이너스 세타를 뺀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될 텐데 어쨌든 파이가 세타 더하기 2알파였으니까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세타가 되네요. 그래서 F의 양 꼭지각도 결국 세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각도들을 다 계산을 해놨고 여기서 되게 닮음이 많이 나왔죠. 여기도 알파일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닮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걸 일단 고려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자의 넓이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길이가 필요한데 어디부터 출발을 할 거냐면 요 PD와 PA 먼저 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 조건 반지름이 1인 걸로 출발했을 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에서 PA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길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린 코사인 법칙을 하면 되겠죠. 아까 우리 옆에 문제 27번 건 좀 지울게요. 그래서 PA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이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의 코사인 세타. 결국은 2 코사인 세타인 거죠. 그래서 PA는 결국 PD랑 똑같으니까 F세타를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곱하기 2. 결과적으로 F세타는 PC와 PD를 곱하면 되는 건데 그건 어차피 PA랑 똑같으니까 그냥 한 번에 PA의 제곱 그리고 사인 끼인각 2알파 마이너스 세타죠. 일단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는데 2알파 마이너스 세타도 계산을 좀 해보면 2알파는 파이 마이너스 세타이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2분의 1 그리고 PA의 제곱이 2 코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2알파 마이너스 세타인데 2알파가 파이 빼기 세타니까 파이 마이너스 2세타겠죠.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1 코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2세타를 곱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G세타를 계산할 건데 G세타는 끼인각이 세타고 결국 DA의 길이나 DB의 길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거를 닮음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맨 처음 삼각형 한 변의 길이가 1인 삼각형이었죠. 요 큰 삼각형이랑 PDA 간의 닮음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삼각형 OPA와 삼각형 PDA는 닮음인데 닮음비를 긴 변 대 짧은 변으로 가져갈게요. 그러면 1대 PA는 작은 삼각형에서도 PA 대 DA죠. 그래서 PA 대 DA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DA의 제곱이 DA가 PA의 제곱이 되겠죠. 내향의 곱과 외향의 곱이 같으니까. 그래서 DA의 길이는 PA의 제곱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G세타의 넓이를 2분의 1 곱하기 DA가 두 번이죠. 어차피 D2는 DA와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DA의 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DA의 제곱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PA의 4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2분의 1 PA의 4제곱 사인 세타 이렇게 될 텐데 얘도 이제 간단하게 좀 해줘야죠. PA가 아까 제곱했을 때 요거였으니까 얘를 가져다가 좀 대입을 하면은 2분의 1 곱하기 2배의 1 코사인 이거를 다시 제곱해야겠죠. 그러니까 PA의 제곱이 PA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에 사인 세타. 그러면 결국 안에 게 이제 4배가 될 테니까 1 코사인의 제곱 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 그랬던 분수 형태로 돌아가 보면 좀 정리라고 할게요. 너무 공간이 없으니까 필요 없는 건 한번 좀 지우고 다 계산해놨으니까 나머지 다 지울게요. 그래서 결국 F세타랑 G세타만 남겨두고 그래서 리미트 G세타는 그냥 그대로 넣으면 되고 2 1 코사인의 제곱 사인 세타 그리고 분모는 세타 제곱에다가 F세타 그래서 1 코사인의 사인 2세타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네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1 코사인을 약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지워지고 그래서 극한을 보냈을 때 1 코사인도 0으로 다가가게 되니까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해서 일종의 유리화처럼 계산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바꿔보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 제곱 사인 2세타 1 더하기 코사인 세타 분의 2배의 코사인끼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곱하는 거니까 1 코사인 제곱이 되고 그건 결국 사인 제곱 세타죠. 그래서 2배의 사인 제곱 세타 사인 세타 그래서 하나씩 극한을 보내보면 세타 제곱이랑 사인 제곱 세타는 1이겠죠.
그리고 사인 2세타랑 사인 세타는 2분의 1이겠네요. 그래서 극한을 보낸 것들을 계산을 해보면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에 코사인 0이 1이니까 남은 얘도 2분의 1. 그래서 결론은 2분의 1이네요. 그래서 4번. 그래서 조금 과정이 길긴 하지만 이런 문제는 이제 워낙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좀 연습을 많이 해보면 숙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29번. 저는 개인적으로 29번이 30번보다 더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한번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은 함수가 주어져 있고 f가 주어져 있고 그런데 이제 어떤 양수 t에 대해서 t, 0을 찍었을 때 그래서 t를 뭐 이렇게 양수 쪽에 하나 찍었을 때 t에서 함수 f까지의 거리가 최소이다. 근데 함수까지 거리가 최소라는 거는 결국 수직으로 내렸을 때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야 제일 가까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뭔가 이제 접선과 연관이 되게 되고 t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의 접점을 s라고 하겠다. 그래서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접선을 L이라고 하고 그 수직인 선을 M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S와 T 간의 관계가 나오게 될 텐데 FS의 값을 GT라고 한다. 그리고 GT의 역함수를 HT라고 해서 H'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함수와 변수가 되게 여러 가지가 꼬여 있어요. 복잡하게 생겼죠. 어쨌든 주어진 것들을 하나씩 우리가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은 직선 L을, 그러니까 접선을 먼저 표현을 해야 되니까 F를 미분을 해보면 F'X는 2의 X승 더하기 1이 되고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L은 Y는 2의 S승 더하기 1에다가 X 빼기 S 플러스 2의 S승 더하기 S가 되겠죠. 그러면 걔와 수직인 M은 기울기 곱이 서로 마이너스 1인 거니까 2의 S승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S 나머지야 뭐 그냥 그대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 수직인 선이 t, 0을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S에서 접하고 수직인 것뿐만 아니라 결국 T에서 모든 일을 시작했던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M 직선에다가 t, 0을 대입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은 2의 S승 플러스 1 분의 S 마이너스 T 플러스 2의 S승 더하기 S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를 정리하기 위해서 분수를 이항을 해보면 2의 S 더하기 1 분의 T 마이너스 S가 2의 S승 더하기 S니까 T 마이너스 S가 결국 이렇게 지수끼리 곱한 게 될 거고 결국 T를 정리하면 2의 2S승 플러스 S 더하기 1에 2의 S승 플러스 S에다가 요 S가 우변으로 넘어와서 2S가 되겠네요. 자, 플러스 2S. 그래서 이렇게 T를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제 뭐 GT라는 함수를 새로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죠. 그래서 거리가 최소일 때 X가 S에서 최소일 때 FS의 값을 GT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GT라는 건 2의 S승 더하기 S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GT를 T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아주 애로사항이 꼽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T에 대한 관계식이 S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니까 결국 얘를 뭐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방법도 딱히 없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양함수의 형태대로 식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냥 이렇게 음함수인 상태에서 음함수의 미분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이 되게 좀 직관적이지가 않다, 상당히 헷갈린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역함수, g의 역함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결국 역함수의 미분은 원래 함수의 미분과 연관이 있으니까 원래 함수 gt를 미분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gt를 미분한다라는 건 dt, dg인데 결국 음함수의 미분으로 dt, ds에다가 ds 2의 s승 플러스 s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뒤에 나오는 이 s에 대한 거야 우리가 그냥 미분하면 되겠지만 dt, ds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결국 위에서 썼던 t와 s 간의 관계식에서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위에 썼던 관계식을 미분을 해보면, 그러니까 ds dt가 되겠죠. s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ds dt가 2 곱하기 2의 2s승 플러스 이건 미분하면 s 플러스 2의 s승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해줄 때는 역수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좀 써보면 g't는 역수니까 2의 2s승 플러스 s 플러스 2의 s승 플러스 2 분의, 그리고 이제 s에 대해서 미분하는 부분, 이 부분을 미분해서 분자에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2의 s승 더하기 1이다. 그래서 g't를 계산했는데 우리가 원했던 건 역함수에서의 미분계수니까 일단 우리가 살짝 설정을 해야 되는 게 h'1을 요구했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g에 몇을 대입해야 1이 나올 것인가. 결국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h1이 알파라는 이야기가 되고, 결국 h'1이라는 건 g' 알파분의 1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될 거는 결국 g가 언제 함수값 1을 갖는가죠. 그래서 g의 식을 돌아가 보면 gt가 2의 s승 더하기 s였으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g 알파가 1이라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s가 0이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s가 0일 때다. 그래서 t가 알파라는 것과 s가 0이라는 게 이제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g' 알파를 구하고 싶었던 거, 결국 g' t에서 요 s 자리에다가 0을 넣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t가 알파일 때는 s가 0일 때와 같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s에 0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2네요. 그러니까 결국 3분의 1이 되니까 역함수의 미분계수는 그 역수. 그래서 결국은 답이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변수가 되게 복잡하게 꼬여 있으니까 이게 막상 시험장에서는 잘 안 보였을 수 있어요.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하나씩 풀어가야 되는데 좀 시간이 넉넉하게 남고 되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어야 일어나는 일이죠. 사실 29번이면 거의 막바지잖아요. 근데 이제 공통 부분에서 앞에 부분에 뭐 13, 14번이라든지 이런 복잡했던 문제들 같은 경우를 좀 빨리빨리 해결하거나 아예 제끼고 왔으면 차라리 공통에서 어려웠던 문제들보다 더 간단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되게 문제를 앞에서부터 번호 순서대로 순진하게 그렇게 해결해야 되는 습관은 조금 버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문제의 난이도가 그런 순서대로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 자체는 헷갈리지만 그래도 기출에서 여러 번 풀어봤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거. 자, 마지막 대망의 30번. 그치만 30번이 그 이름값과 다르게 좀 킬러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되게 생각보다 쉬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오히려 29번보다 30번이 더 쉬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씩 좀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사차함수 fx를 줬고, 그리고 양수인 구간에서 항상 함수값이 0 이상의 어떤 함수 g에 대해 가나 조건을 만족한다. 근데 가나 조건이 보니까 뭔가 f에 대한 조건들인 것 같은데, 일단 f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값이 항상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3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3이 가장 작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중간에 조금 굴곡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굴곡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f-3이 가장 작다, 왼쪽 중에서는. 자, 그리고 나 조건을 생각해 봤을 때 이제 나 조건이 g랑 같이 얽히는데 항상 0 이상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는 건 결국 요 안에 대입되는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g의 함수값은 언제나 양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뒤에 중괄호도 제곱이다 보니까 뭐 0인 순간도 예외적으로 한 번 있지만 x가 0일 때, 그렇지만 거의 대체적으로 양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f'이 항상 양수다. 딱 하나, x가 0이 아닐 때만 제외하고. 그래서 0이 아닐 때만 제외하고 f'이 항상 양수인데 0일 때를 대입해 보면 또 이제 f' 0은 0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이렇게 굴곡이 있었다면 내려오다가 마이너스 3에서 기준을 딱 찍고 마이너스 3보다 우측에서는 항상 증가를 해야 되잖아요. 미분계수가 0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그리고 0에서 프라임이 0이기 때문에 결국 0을 변곡점으로 갖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래프를 일단 대충 그려보면 이런 모양인데, 근데 f가 4차 함수이다 보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3의 좌측에서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거는 생각할 수 없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3에서 극소를 찍고 0에서 변곡점을 찍는 것만으로 이미 4차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왼쪽에서는 무조건 감소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fx의 개형이 이런 4차 함수가 될 거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네요. 그럼 fx의 식을 구하기도 상당히 편하죠? 그래서 f'x를 먼저 써놓고 fx를 구할 건데 f'x가 원래 최고차항이 1인 4차 함수였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4가 될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근을 갖고 0일 땐 중근을 갖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함수가 4x의 3승 더하기 12x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 fx는 x의 4승 더하기 4x의 3승, 적분상수는 그냥 뭐 c라고 하죠. 당장은 알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이제 gx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g에 대해서 준 힌트는 이 나조건밖에 없죠. 요 식. 결국은 저기서 나머지를 다 이항시켜서 g를 계산해야 되고 gx 플러스 3이 fx-f0의 전체 제곱 분의 f'x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차피 분모에서 f0이 c니까 x의 4제곱 더하기 4x의 3승 제곱 분의 도함수 4x의 3승 더하기 12x제곱이죠. 그러니까 c를 떼고 생각해보면 크게 이제 이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hx의 제곱 분의 h'x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든 좀 적분을 해달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기억이 나는 사람들은 빨리 눈치를 깠겠지만 얘를 적분하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h분의 h'을 적분하면 h-1승이랑 거의 같다. 그치만 앞에 마이너스 1이 내려오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다시 만약 거꾸로 미분해 본다면 hx의 마이너스 2승이 되고 거기다 우린 속미분으로 h'x를 곱해줘야 되죠. 결국 원래 형태대로 제가 제곱을 안 썼네요. 원래 형태대로 돌아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적분을 해보면 일단 문제에서 구하라 그런 건 4부터 5까지 g의 적분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관계식은 x 더하기 3에 대한 관계식이니까 이 적분되는 함수를 x 더하기 3으로 고치는 게 더 편하겠죠. 그럼 적분 구간을 1부터 2까지 바꿔주면 되고 x 더하기 3 이렇게 적분하면 되겠네요. 요거 적분 구간 바꾸는 게 조금 헷갈리는 그럴 때에는 대입됐을 때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을 대입하면 4고 2를 대입하면 5니까 원래 거랑 똑같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제 g에 대한 걸 f에 대한 적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1부터 2까지 x 4승 더하기 4x 3승의 제곱 분의 4x 3승 플러스 12x 제곱 dx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적분이 되는지 아까 방금 해봤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x 4승 더하기 4x 3승 분의 1을 적분한 게 되겠죠. 아니면 아까처럼 이제 똑같은 형태대로 써보면 x 4승 더하기 3x 3승의 마이너스 1승 이라고 얘기해도 뭐 상관없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거에다가 적분 구간이 1부터 2까지 그래서 이제 1, 2를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6 더하기 32의 마이너스 1승에다가 플러스 1 더하기 4의 마이너스 1승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해보면 48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5분의 1이네요. 그래서 240으로 통분을 하면 240분의 48 마이너스 5 그래서 240분의 43 그래서 결국 283이 답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요 적분하는 관계식만 생각이 나면 금방 계산할 수 있는 문제였다. 물론 이게 이제 기억이 안 나면 혹은 이게 이제 처음 보는 거라면 상당히 좀 당황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제 적분을 해야 나오는 형태인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니까. 네, 그치만 이제 이런 형태는 우리가 로그의 적분을 배우면서 좀 같이 참고 삼아 보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 이제 잘 몰랐던 거라면 이번 기회를 삼아 좀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그의 적분은 이런 거였죠. hx분의 h'x는 적분하면 ln 절대값이다. 이거랑 형태가 비슷하니까 ln에서 배울 때 이제 약간 비슷한 형태로 같이 곁다리로 배우게 되는 그런 친구였죠. 그러니까 약간 좀 지엽적인 내용을 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공통에서부터도 좀 계속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미적분 풀이는 거기까지고 29번에서 좀 당황하지 않았다면 또 조금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특히 앞쪽에 26번까지 여기까지 중에 이제 틀린 문제가 있었다라면 꼭 개념들을 다시 복습하시길 바래요. 앞쪽에 이런 개념 문제만 합쳐도 10점이니까 꽤 큰 점수죠. 네. 그래서 남은 기간도 열공하고 수능 때 좋은 성적을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